상처가 나면 보이는 염증, 듣기만 해도 거부감이 드시죠? 염증은 우리를 아프게 하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만성적인 질병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염증이라고 하죠. 그 염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서 어느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염증이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음식이 그럴까요? 염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난 상태를 연상하곤 하지만 염증은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반응으로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은 해로운 물질에 접촉하거나 상처가 나면 염증 세포를 내보내 유해 물질을 가두거나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는 염증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때 흔히 발열, 발작,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염증 반응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급성 염증이고 다른 하나는 만성 염증입니다. 급성 염증이란 길을 가다 넘어져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은 염증 세포를 내보내 상처 난 세포를 치료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열, 발작, 부기 등의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며 치료가 끝나면 염증 반응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치료 과정에서 단기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염증을 급성 염증이라 합니다. 이런 염증 반응은 꼭 필요하겠죠? 반면에 만성 염증은 장기간 계속되는 염증 반응으로 그 정도와 영향은 세포 손상 원인에 따라 다르고 신체의 치료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염증 반응은 이런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몸은 위험 요소가 없을 때도 계속해서 염증 세포를 내보내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기도 하는데 그로 인해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암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만성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야 할 5가지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탕입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인 남성의 하루 당분 섭취량을 36g 이내로 제한하고 성인 여성은 하루 25g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5ml 탄산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당분의 양은 약 40g으로 이미 하루 제한량이 넘습니다. 가능한 한 무가당 음료를 선택하고 단맛이 필요할 때는 안전이 검증된 대체 설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제된 탄수화물인데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물론 탄수화물은 우리 몸이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이기에 섭취량을 무작정 줄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나쁜 탄수화물인 것은 정제 과정에서 이로운 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곡물을 선택할 때는 가능한 한 덜 정제된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미보다는 현미가 좋고 통밀, 통기리 등 가능한 한 가공 과정을 덜 거친 곡물이 좋습니다. 이런 곡물에는 탄수화물 중 건강에 좋은 성분인 섬유질은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지방 중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도 있고 건강에 나쁜 지방도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건강에 나쁜 지방으로 우리 몸에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염증을 일으키는 등 만성적인 질환의 요소로 작용해요. 트랜스 지방을 피하려면 제품 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지 트랜스 지방뿐이 아니에요. 주의할 것은 함유량이 0g이어도 실제 함유량이 0g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분표에 적힌 함유량은 보통 1회 제공량으로 표기된 기준량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식품법규에서는 어떤 성분이 기준량당 함량이 0.2g 미만이면 0g으로 표기해도 됩니다. 기준량당 실제 트랜스 지방 함량이 0.199g이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성분표에는 0g으로 표기하지만 대개 과자류의 실제 섭취량은 기준량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실제 트랜스 지방 섭취량도 훨씬 많아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한 한 과자류와 튀김류 등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붉은 고기 및 가공육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열풍이 지난 지금도 고지방 다이어트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어요. 키토 다이어트, 사우스비치 다이어트, 팔레오 다이어트 모두 고지방 다이어트에 속하니까요. 물론 이들 다이어트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며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 진행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염증이 문제라면 붉은 고기 섭취량이 많은 이런 류의 다이어트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만성질환 유발 요인 중 하나인 포화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본 것처럼 트랜스 지방은 과자류와 튀김류에 많이 들어있고 포화지방은 붉은 고기와 가공육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불포화지방은 식물성 기름과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피하고 가금류와 기름진 생선으로 대체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라 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 떠오를 것 같아요.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텐데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 모두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하지만 둘의 작용과 쓰임새는 다르다고 해요.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는 등 다양한 작용으로 건강을 돕지만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늘리는 역할을 하죠. 염증이 문제라면 오메가6 지방산 섭취량을 줄여야 해요.